네, 자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의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오늘 권충현 과장이 준비한 주제는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자, 자동차 부진 언제까지 이렇게 타이틀을 짚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사실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나 좀 시장이 좀 끌어올리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제 전자주 삼성전자와 이제 쌍축을 이루는 이 자동차주들 대형주들의 어떤 부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3월 내내 좀 계속해서 뭐 판매 실적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3월 자동차 판매가 좀 발표를 했는데 좀 부진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뭐 장기간 뭐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업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지 못해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일단은 뭐 국내 판매 뭐 아직까지 또 2월에 비해서 3월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진의 연속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세 가지의 악재가 있다라고 뭐 리포트에서는 굉장히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출하 부진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계절적 비수기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. 다만 뭐 지역별로 수요가 좀 늘어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증가 대비해서 좀 부진한 출하 실적, 현기차의 출하 실적은 좀 부진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3월 회복 전환했으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좀 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환율 또한 좀 부정적이다. 뭐 원달러 환율은 1,100원대라 뭐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하지만 뭐 현기차가 미국에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로화, 헤아라, 루블화 등 좀 신흥국 통화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 현대기아차 실적에 굉장히 부정적이다. 또 그리고 전일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달러 자체도 좀 약세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좀 환율에는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일단 재고 부담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3월달 뭐 재고가 조금 줄긴 했지만 아직 현대차 2.6개월, 미국에서 2.6개월 정도의 레깅이 발생하고 기아차는 2.7개월 수준입니다. 보통 한 3개월 이상 차이 난다면 좀 굉장히 좀 짧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도 재고는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이런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인센티브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. 리테일 쪽에다가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현기차를 좀 더 많이 팔아봐라라고 인센티브를 줘야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수익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다만 뭐 좋은 얘기 몇 가지를 보자면은 좀 신차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좀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고요. 또 친형 투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올라가 있습니다. 일단 뭐 아직 발매는 하지 않았지만 좀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 두 차량으로는 아직 주가 반등이 좀 부담스럽다.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우려감에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재고가 많다.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는 거고요. 그리고 환율 부담도 상당히 크니까 결국은 실적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해 주셨지만 뭐 신차 효과는 생각보다 약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주셨어요. 그렇다면 시장 대응이 너무 뻔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. 지금 좀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이 필요할까요? 예, 일단은 뭐 자동차 쪽은 뭐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업황이 지속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네. 한국 시장에서도 일단 외국차 판매가 거의 한 20%까지 육박한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 부분은 뭐 외제차 일단은 대한민국의 GDP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예전처럼 정말 비싸서 못 산다, 뭐 경제적 여유가 굉장히 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뭐 한국인들 생각에는 일단은 외제차는 성공했다라는 코드가 좀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제차들의 선호가 좀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현기차의 가장 큰 이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기차 일단 경쟁력이 외제차 대비 좀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예전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. 네. 요새는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트렌드가
유가 대비해서 좀 연비가 굉장히 좀 트렌드가 계속됐습니다. 그러면서 디젤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고연비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현기차가 이 부분에서 좀 따라가주지 못했습니다.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뒤늦게 그 디젤 차량이라든지 뭐 고효율 연비 차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밀리지 않았는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 현기차 부진이 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런 부분을 좀 급격스럽게 변화하고 예전의 주가를 좀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의 모멘텀이 좀 굉장히 좀 절실하다라고 좀 느끼고 있고요. 네. 일단은 뭐 상반기 지난 이후에 좀 주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뭐 겨울 대비해서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SUV 차량의 매출이 늘어날 때쯤 좀 실적적으로 좀 좋아지는 가시성이 보이지 않겠는가. 또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업황 체크와 실적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의 호재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상반기 쪽은 살짝 좀 아직까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반기 쪽에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SUV 쪽 어떤 판매 증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짚어주셨어요. 네, 그렇다면 그럼 완성차 쪽에만 국한된 전략을 주신 거죠? 예, 맞습니다. 일단은 완성차 쪽에 국한되어 있는 전략이었던 건 맞고요. 일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너무 현기차 쪽에 치우치지 않고 뭐 해외 쪽, 뭐 요새는 뭐 애플에서도 또 차를 만든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. 테슬라 쪽 같은 좀 부품 업체들이 좀 숨은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품 업체 쪽에서 주식을 찾는다면은 오히려 좀 니치 마켓 형식으로 좀 다른 주식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완성차의 부진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, 반면에 부품 업체들은 이렇게 공급, 매출처가 좀 다변화된 쪽으로는 네. 여전히 좀 매력도가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이슈 부동산 3월 전세가 비율 최고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파트 주요 지수들 최근에 뭐 계속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금리가 떨어지고 뭐 여기에다가 좀 안심전환 대출 뭐 이런 부분까지 좀 판매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시장에 좀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이 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좀 전세가가 워낙 좀 한없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집 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도 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뭐 증권맨인데 굉장히 부동산 공부를 요새 들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서 뭐 지난주에 나온 뉴스에는 부동산 3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. 일단은 뭐 아파트 주요 지수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수도권 0.22%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한 3개월 정도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. 네. 또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비율이 한 71%로 최고치를 또다시 한번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KB 부동산 통계를 하면 71%는 5개월째 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뭐 3월 전국 미분양 재고가 전월 대비 한 8.6%까지 감소를 했습니다. 이분이 좀 의미가 굉장히 큰 게 2003년 11월 이후로 좀 최저치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뭐 경제 안 좋아지기 이전 이후 얘기거든요. 그렇다면은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이 좀 들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매매가가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촉진제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2월에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좀 폭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. 한 3.9조 원이라는데 작년 동월 대비 한 3배 수준이라고 좀 발표가 났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.3조였는데 한 3배 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쪽 이슈가 계속된다면은 우리나라 건설주들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지난달 30일에도 건설주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셨었죠.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고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. 미분양이 2003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. 건설주가 어제 상당히 좋았었단 말이죠. 이런 모멘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좀 볼까요? 네, 여러 가지 호재가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란의 핵 협상 또한 또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이란에서도 좀 수주가 좀 촉발이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대형주
대형주까지 좀 다 같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건설주, 대형주, 중소형주 다 좋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국내 부동산 경기도 꾸준히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 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상승의 폭이 물론 상승은 했습니다만 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뭐 대림 산업이라든지 뭐 GS건설,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좀 진입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은 뭐 지금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편입이 있다, 유효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방에 이제 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좀 건설주가 좀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잘 버텨줬던 지방 건설사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? 예,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서한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아해서 지방 건설 쪽에 지방 그 부동산 쪽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. 네. 뭐 여전히 꾸준히 계속 좋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대형 건설주가 좀 올라오면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해외 플랜트 쪽 산업이 좀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물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주 지금 전체적인 테마에서는 살짝 내용은 또 대형주 쪽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는 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최근에 어떤 이란의 핵 협상 등 뭐 대외적 어떤 상황들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플랜트 수주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. 자, 그렇다면 대형 건설주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네,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들, 건설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고맙습니다.